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었고 아침부터 직원들은 짐을 나르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안다가 학교 가는 날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다 학교 보내고 저도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인공지능과 태국 생활의 관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 사람 좀 GPT에 미친 사람 아닌가?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더라도 GPT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놀라면서 물론 GP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시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뭐랄까 태국 생활 또는 태국 사업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영상을 자꾸 남기게 되네요. GPT나 그런 걸로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공짜 모드도 있습니다. 무료 모드.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굳이 그거 돈 내고 써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이 판단하기에 나름이라서 그거에 따른 판단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썰을 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제조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엇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단적인 예로 레시피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데 어떤 주요 성분이나 또는 기타 성분의 함유량 또는 그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다른 케미컬과의 그런 조합,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요, 솔직히 말해서 R&D 직원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또는 제대로 된 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레시피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제조에서 쓰이는 방법이긴 해요. 뭐 그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들던 뭐를 만들던 간에 거의 원리는 비스무리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딱딱하거나 액상이었던 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다른 딱딱한 거나 뭐랄까 액상을 이렇게 합치거나 분리시키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제조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그런데 GPT가 나타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수고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어떤 재료는요, 전체 레시피에 100% 레시피에 한 3%만 들어갈 수 있고 5%만 들어갈 수 있고 1%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는 0.5%, 0.1%만 들어가게끔 각 나라마다 법적으로 다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글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그 단어만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면은 좋은데 뭐랄까 사전이랄까요? 지금 우리 구글링 하는 거는 사전 보는 것 같아요. 사전. 뭐 예를 들면 태국어 사전이다. 그럼 내가 딱 원하는 그 태국어 단어만 보고 싶은데 보지 않아도 될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어딘지는 알아요. 그냥 기역, 미음 또는 꺼까이, 커카이, ABCD 찾아보면은 어디쯤에 있는 걸 알아서 그거를 검색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책을 펼치고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거의 근접한 곳에 가까이 가서는 손가락을 대고 하나씩 읽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약간의 그런 추가적으로 응용된 그런 문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단어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그 사전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단어만 정확히 찝어주고 방대한 양으로 거기에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더 방대한 양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더 많게는 어원같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제3국의 언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를 짜는데도 굳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지 않고도 거의 근접 타격을 딱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제조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제조 부분만 해서도 그래요. 그건 뭐
유통하니까는 제안서도 보내야 되고 뭐 거래처한테 뭐 자료도 보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업 계획서 쓰거나 제품 계획서, 판매 계획서, 무슨 계획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항상 계획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그게 뭐 문서로 된 제대로 된 거라든가 뭐 안 된 거라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문서로 되거나 어떤 문자에 의해서 계획서를 표시를 하면은 더 훨씬 이해가 가고 쉽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해줘요. 아, 그러면은 이럴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인공지능이 다 해주면은 네 실력은 안 느는 거 아니야? 너 자꾸 인공지능한테 의지하고 그러면은 너 그래서 어떻게 실력이 늘어? 너 그래가지고 네 자신이 한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아, 그런데. 아, 이해는 해. 아, 그런데 내가 못해도 인공지능이 잘하면 되잖아.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수월하고 가성비 좋게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내가 인공지능이 쓴 계획서보다 내가 더 잘 쓸 자신이 있고 더 빠른 자신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아요. 안다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 잘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봐서도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다행스럽게 그런 미래에 대한 예견 또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잘 들어맞았어요. 그동안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느낌이 와서 저도 몰빵하고 있는데, 몰빵이란 말은 모든 업무, 모든 그런 작업, 그런 거에 인공지능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고 그 서비스를 저는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뭐 AI, AGI가 어쩌는 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계획서도 찾아서 만들어주고 거기다 내 걸 대입해주고 내 것까지 분석까지 해주고 차트도 만들어주고 그냥 나는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내 것만 살짝 진짜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절약이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요. 인공지능을 쓰는 게 나은 게 나을까 안 쓰는 게 나을까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을 검색을 하면은 뭐 탄소가 더 나오고 열 방출도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사용 안 하면은 저는 컴퓨터를 더 오래 켜야 되는 거고, 컴퓨터 오래 키면 뭐예요? 또 뭔가 먹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도 CPU를 사용하잖아요. 뇌를 사용하니까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하여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입장이 돼요. 하다못해 에어컨도 더 틀어야 되죠. 더우니까 선풍기라도 틀어야 되죠. 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음악도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인공지능에 의해서 소요되는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느 게 더 많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전기차 구조 아닐까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전기와 저기 엔진에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만드는 그 전기,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느 게 더 쌀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많아지면, 앞으로 더 많아지면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게 된다. 물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소용되지만은 그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만족할 만큼의 수준을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그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한 두 개만 가지고 썰을 풀어도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넘기게 제가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예시랑 그런 것들이 많겠다고 생각이 되세요. 뭐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언어를 보세요. 지금 저는요, 통역사, 번역사 다 필요 없습니다. 통번역이 필요 없어요. 번역 그냥 10초면 돼요. 그냥 30초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모든 정리까지는 그냥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 저는 영어라든가 어떤 태국어를 못해서 그거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또 구글링 해가지고 제 머리 써가지고 앉아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빠르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절약되니까 시간이.
그러면서 삶이 윤택해지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업무들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계획서를 만들거나 어떤 번역을 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몇 날 며칠이고 저녁에 일답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삶이 없어지고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빨리 끝내면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안다랑 놀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나름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품질도 되게 윤택해진다. 이제 그런 것도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단점이라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점은 못 찾겠어요. 단점은 못 찾겠고, 단점은 간혹 너무 제한에 걸려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네요. 지금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사람이랑 계약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플래닝과 그런 거를 이제 대화해 나가고 문서를 주고받고 이제 사업다운 사업을 이제 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기존에 있었던 곳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파악을 빠르게 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잘 해서 업무를 해 나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GPT를 사용하면 생활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용을 못 하겠지만 어리버리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최대한 사용해 보시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GPT와 태국 생활에 관련된 내용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